안녕하십니까. 2016 인터넷 수능 오렌지의 영어 독해 연습 2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영어 독해 연습 2라고 하는 교재를 아주 낱낱이 철저하게 확실한 분석을 해드릴 오렌지 장현숙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인터넷 수능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 독해 연습 1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 2 교재가 나오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떨까가 매번 참 궁금했어요. 제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벌써? 막 이럴 것 같아요. 우와, 수능도 아직 못 끝내 벌써?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니면 강의를 듣기 앞서서 책을 사기에 앞서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나는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2016 학년도 대수능을 볼 사람은 맞나? 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는요, 제가 저희 교재에 대한 내용과 강의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 등급별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저의 조그만 작은 충고들로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 영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 영어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어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듣기, 독해, 문법 테스트, 그리고 언어 테스트가 합쳐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영어가 문제예요. 수능 영어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지금 등급이 4등급이라면, 5등급이라면, 저는 여러분께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단어 외우세요. 단어 외우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공부하든 인터넷 수능을 공부하든 기본적인 여러분의 기본 바탕에 어휘가 돼 있지 않는다면 영어는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이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요, 어휘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듣기입니다. 고교 영어 듣기나 아니면 나중에 나올 수능 완성 실전편 듣기가 연계되는 거 아시죠? 예, 충분히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독해, 문법, 그리고 언어 부분. 자,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2는요,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휘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독해라고 하는 부분과 언어 테스트를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수능 영어 문제를 푸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독해 지문은 슝 읽고 정답을 낼 수 있는 지문이 많습니다. 슝 읽고 굳이 우리말로 막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아도 정답이 나오는 지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지문들까지 분석을 하고 끊어읽기를 하고 그렇다면 시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몇 문항은 뭐 예를 들면 빈칸, 순서 배열, 문장 집어넣기, 그런 몇 문항은요, 슝 읽고 정도 안 나와요.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냐면 읽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도 하셔야 되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다시 영어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언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독해 연습 2에서는요, 첫 번째 어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물론 우리가 슝 읽고 정답 낼 수 있는 독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의 상당한 부분이요, 사실은 언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지문 있잖아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거요. 해설지를 봤는데도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 라고 하는 지문들에 대해서 그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정답까지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등급을 노린 학생이요, 100점을 노린 학생이라면 무엇보다도 변별력 1순위 문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법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막 50강, 60강짜리 수업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 공부 언제 하려고 하세요? 그쵸? 수학 공부할 거 진짜 많잖아요. 사탐도 공부해야 돼요. 과탐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1이라면 괜찮아요.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2016 학년도 대수능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공부에 있어서의 효율성이겠죠. 그 공부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께서 EBS 연계 교재에서 다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법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도 이 시간 안에 같이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수능 영어요. 어휘, 독해라고 하는 부분,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 언어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다 아우러서 물론 듣기는 좀 한데요. 예, 그런데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저희 영어 독해 연습 2 바로 이 교재입니다. 강의 구성입니다. 우리 강의는요, 총 35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1강부터 4강까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빈칸 문제가 들어갑니다. 각 강마다, 예를 들면 1강이라고 되어 있으면 1강에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있고요. 저와는 수업 시간 1시간 동안은 한 4문제 정도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부터 4강까지를 다 하려면 우리 강좌로 세면 한 8강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끝난 후에는 빈칸에 관한 특강이 이어집니다. 이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랑 충분히 빈칸 문제를 푸셨어요. 그럼 도대체 평가원은 빈칸을 어떻게 출제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5강부터 9강까지는 어법,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정하기, 그리고 빈칸이 들어있는 장문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죠. 자, 5강부터 9강까지의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도 역시 어법에 대한 특강이 이어집니다. 어법은요, 여러분, 수능 어법은요, 한 6가지 패턴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두시면 됩니다. 어법을 어려운 문법 용어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포인트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특강 시간이 한 번 더 있고요. 우리 교재 10강부터 12강까지는 어휘, 문장 삽입, 그리고 문단 요약 장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끝난 다음에는, 이 강들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논리적 지문에 대한 특강이 이어집니다. 논리적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5강부터 9강까지의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요 3가지 부분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특강 1시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강부터 16강, 우리 교재 13강부터 16강에는 뭐가 있냐면 미니 테스트 1, 2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름이 미니 테스트인지, 왜냐면 미니 테스트니까 자꾸 여러분이 미니? 그러면 작은 거?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테스트 정말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끝까지 저와 1강부터 달립시다. 1강부터 35강까지입니다. 35시간이면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담당했었던 인터넷 수능이 막 50강이었던 아니면 60강 이렇게 고려를 해볼 때 35강 수업은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2 이 교재는 지문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우리 뭐 잡는 됐어요? 어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문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맨날 틀리는 바로 그 부분. 약점 공략 아닙니까 여기가. 빈칸. 순서 배열, 알맞은 거 배열하기.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문제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영어 독해 연습 2는 언제 시작하여야 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등급별로 좀 나눠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교재 내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수능 특강을 시작을 하셨겠죠? 그리고 수능 특강은 우선은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죠. 차근차근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자,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1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1 역시 차근차근 모든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2는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못하는, 잘 틀리는 문항들만 쏙쏙 골라놓은 교재가 바로 우리 교재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를 들면 지금 내 등급이 5등급에서 9등급이에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무조건 어휘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휘 하루에 몇 개씩 외우고 있어요? 50개, 아니면 70개, 아니면 100개? 저는 하루에 외울 어휘의 가지수를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딱 몇 개 외우겠다. 개수를 정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를 외울 때 그러면 어떤 어휘를 외울까요? 수능 기출어휘 물론 중요하죠. 그쵸? 또 그렇죠. EBS 교재에 있는 어휘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EBS 교재를 여러분이 한 2권 정도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EBS 교재를 2권이나 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필기를 해놓을 바로 그 교재.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르는 단어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놓는 그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EBS 교재에는 어휘를 공부한다고 해서 따로 막 어휘장을 만들고 뭘 만들고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거 공부하세요. 그 시간 있으면 다른 수학 문제 한 개 덮으시고요. 사탐 과탐 하세요. 그 시간에 뭐 하냐면 그러지 마시고요. 단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문과 함께 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책에 어휘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세요. 뜻 밑에 적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50개 딱 친 다음에 50단어를 지문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다 끝낸 다음에 다른 색깔 형광펜 드시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EBS 교재를 단어장처럼 아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5등급부터 9등급 친구들이라면 어휘. 여러분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영어 공부 시간. 하루 영어 공부 시간 한 2시간이에요. 2시간에 1시간 반은 어휘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투,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 1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6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영어 독해 연습 2까지가 진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등급이 5등급에서 9등급이라고 하신다면 수능 특강도 하고 영어 독해 연습 1도 하고 영어 독해 연습 2도 하고 6월 평가원 시험까지 보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럴 때는 여러분만의 그 공부의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수특과 영어 독해 연습 1까지를 가장 기본 개념서로 공부를 해두세요. 수능 특강은 가장 기본 개념서고 그거에 대한 응용 학습을 영어 독해 연습 1로 6월 평가원 시험 전까지 거기까지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 2 그리고 수능 완성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긴 안목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지금 이 등급에서 점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11월 수능이잖아요. 6월 평가원 시험 공부가 완벽하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9월 평가원 시험 괜찮아요. 수능 때 노립시다. 수능 때. 그쵸?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등급이 3등급, 그 다음에 4등급이시라면 첫 번째 어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휘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시험 전까지 이 3가지 교재를 다 끝내줄 수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영어 독해 1을 먼저 듣고 영어 독해 2를 그 다음에 들어야 됩니까?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물으세요.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영어 독해 1을 갔어요. 영어 독해 1에서 뭐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쭉쭉쭉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쭉 하다가 영어 독해 연습에서 빈칸 묻는 문제를 봤어요. 그 빈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어 독해 연습 2의 빈칸 부분을 와서 영어 독해 연습 1에서 빈칸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지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병행하셔서 최대한 6월 평가원 이전까지 여러분이 같이 맞춰주는 건 좀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1등급, 2등급이라면 문법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법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영독 2 같이 해주세요. 영독 1, 영독 2 같이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독 2 교재는 여러분이 수특보다도 영독 1보다도 항상 옆에 끼고 있는 교재가 영독 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영독 2에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의 100점을 막는 그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친구들이라 해도 요즘에는 원점수로 친다면 90점이 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틀리는 문항수가 1개, 뭐 2개, 한 3개, 많아봤자 3개입니다. 그 세 문항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부분을 틀릴까? 틀리는 지문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라는 겁니다.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해요. 영독 1을 공부를 해요. 쭉 지문을 읽었는데 충분히 알겠어요. 그쵸? 그런 지문은 빠르게 넘기세요. 그런데 이 지문은 내용이 좀 어렵네요. 이야기가 좀 어렵네요. 심도 있게 본문 분석하시고 그런 지문은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영독 2는 여러분께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100점을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재가 영독 2가 되게 항상 옆에 끼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별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교재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5등급에서 9등급 사이라면 교재 내용 어렵습니다. 이 교재 내용을 딱 보고 난 안 되겠다. 난 안 되니까는 그러면 미리 다시 개념서 가서 다시 차근차근 다시 공부하고 다시 와야지. 여러분 올해 수능 봐야 돼요. 시간 없어요. 5등급부터 9등급이시라면 저는 복습 위주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문제를 한번 푸세요. 못 풀겠으면 별표 치세요. 넘기세요. 다음 문제 푸세요. 못 풀겠으면 별표 치세요. 넘기세요. 대신 수업을 아주 잘 들으세요. 수업을 아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핵심 내용 파악 위주로 가세요. 아, 이 지문에서는 내용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안에서는 이런 게 문장 위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 그런 식으로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요. 논리적으로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쌓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복습 위주로 가세요. 복습 위주로. 이 지문을 철두철미하게 내가 다 이해할 때까지 난 공부를 다 채우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수업 듣고 복습 위주로. 3등급과 4등급이라면 이 교재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어휘와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는 부분들입니다. 어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바로 그 문제들. 그쵸? 그 문제들을 잡기 시작하세요. 공부는 성적을 유지시키는 공부가 있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적을 유지시키는 공부를 하고 계세요? 성적을 올리는 공부를 하고 계세요? 영어 독해 연습 2는요. 여러분의 틀리는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아파요.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고 막 짜증나요. 막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메꿔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성적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들 알아두시고 역시 핵심 내용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1등급과 2등급이라면 여러분의 약점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1등급, 2등급 친구들의 가장 큰 약점이요. 내가 원래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도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자꾸 구경만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라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의도적으로 노력하세요. 그게 여러분께서 우리 영어 독해 2라고 하는 이 교재에서 얻으실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의사항 갑시다.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풀지 마세요. 시간 단축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건 압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시간 단축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영어 독해 연습 2는요. 더군다나 시간을 정해놓고 풀 수 있는 지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푸세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왜일까? 정답이 이게 왜 아닐까? 왜 이게 정답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미리 푸실 때는요. 실전처럼 푸세요. 단어를 미리 찾거나 아니면은 뭐 해설지를 보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실전에서 내가 이 지문을 접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시면서 비교하세요. 저희 수업은요. 제가 먼저 어휘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정답 확인을 먼저 가요. 정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를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저와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면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좀 뭔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문을 다 푸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많은 부분을 저에게 넘기셔도 좋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문 다 풀고 단어 정리하고 구문 정리하고 변형 문제 생각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단어 정리 저한테 맡기세요. 수업 시간에 오면 해드려요. 중요한 문장 정리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부분을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을 정말 재밌게 들으시려면 푼 다음에 그거 하나만 고민하세요. 이 지문에서 그러면 장현숙 쌤이, 오렌지 쌤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변형 문제로 찍어주실까라는 걸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것도 맞춰가는 재미가 있어요. 나도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이 문제가 나올 것 같구나. 여러분의 안목과 제 안목이 비슷해지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지문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핵심만 체크하세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영어 독해 연습 2는 어려운 문장이 많아요. 막 구구절절 어려워요. 막 구문이 좀 복잡하고 문장이 길어요. 문장 하나 막 분석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공부 다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으세요. 블라블라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 글에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며 그 지문의 내용상, 그 지문의 구조상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세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거고요. 여러분이 이 지문을 수능에서 봤어요. 반갑겠죠. 여러분이 알아서도 푸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는 그 시간에 또다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지금 키우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입니다. 각 등급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효율성 따져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꼭 100점 맞기 위해서. 그쵸?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여러분이 더 이상 빈칸 문제, 순서 배열, 문장 집어넣기 이런 거에서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게 제가 든든하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